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기술의 최전선이죠. 바로 의료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 구글의 의료 AI 모델 맷 제미나이가 좀 존재하지 않는 뇌 부위를 진단해서 논란이 된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요즘 AI가 많은 직업을 대체할 거다 이런 전망 속에서 사실 AI 기술 적용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던 분야 중 하나가 또 의료 분야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기대가 컸죠. 근데 이런 의료 AI 분야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 이게 단순히 그냥 기술적 결함을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신뢰성, 안전성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매드 제미나이 사건의 어떤 전말,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의료 AI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건의 시작부터 좀 볼까요? 매드 제미나이가 뇌 스캔을 분석하고 내린 진단, 그게 정확히 뭐였죠? 진단명이 오래된 왼쪽 기저신경절 경색이었어요. 영어로는 Old Left Basilar Ganglia Infarct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 문제가 뭐냐면요. 기저신경절, basilar ganglia, 이런 해부학적 구조, 이게 실제로는 없다는 겁니다. 네. 존재하지 않는 부위를 진단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AI가 그냥 용어를 막 만들어낸 건가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존재하는 기저핵, 그러니까 basal ganglia, 하고 뇌저동맥, 즉 basilar artery, 이 두 용어를 AI가 좀 혼동했거나 뭐랄까 잘못 조합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요. 이 명백한 오류가 2024년 5월에 나온 구글 연구 논문에 그대로 실렸다는 거예요. 네. 논문에 실렸다고요? 네. 그리고 저자가 50명이 넘고 그 안에 의료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검토 과정에서 아무도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와, 5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그걸 놓쳤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이건 누가 발견한 거예요? 신경과 의사이신 브라이언 무어 박사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딱 지적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구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런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구글은 이게 기저핵 베이즐 갱글리아를 잘못 쓴 흔한 오타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고요. 훈련 데이터에서 학습된 오류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타요? 네. 그리고 관련 블로그 포스팅은 수정을 했는데 근데 정작 그 원본 연구 논문 자체는 아직까지도 2025년 8월 현재까지도 수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학술 논문에 실린 오류를 오타라고 해명하고 심지어 수정조차 안 했다니 이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럼 의료계 반응은 당연히 비판적이었겠어요. 네, 상당히 비판적이죠. 예를 들어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의 몰린 샤 박사 같은 분은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경고했고요. 그렇죠. 위험하죠. 네. 그리고 에모리 대학의 주디 기초야 박사는 AI가 잘 모를 때 나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뭔가 그럴듯한 정보를 막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게 바로 할루시네이션인데 의료처럼 이런 고위험 분야에서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위험하네요. 그러면 의사들이 AI가 내놓은 진단 결과를 그냥 충분한 검증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동화 편향 문제도 심각하게 걱정해야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AI가 뭔가 그럴듯하게 오류 정보를 딱 제시했을 때 의료진이 이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실제 환자 치료에는 정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커요. 이번 기저신경절 사례가 바로 그 위험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결국 이번 사건은 AI가 막 확신에 차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 AI 할루시네이션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자신의 어떤 불확실성이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실제로 구글의 다른 모델인 맷 제마라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같은 엑스레이 이미지를 두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진단을 내놓는 등 좀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구글은 의료 AI 분야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 점이 또 다른 논란거리입니다. 구글은 검색 결과에 AI 건강 조언을 도입한다거나 신약 개발에 AI를 공동 연구자로 활용한다거나 하면서 계속 의료 AI 적용을 확대하고 있어요. 심지어 문제의 그 맷 제마니 모델도 여전히 병원에서 테스트 중이고요.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는데도 확장을 멈추지 않는다니 뭔가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너무 빠르게만 나아가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의료계에서도 정확히 바로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샤 박사 같은 전문가들은 의료 AI가 그냥 인간 의사 수준의 정확성을 갖는 걸 넘어서 훨씬 더 높은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발순이 인간만큼 잘한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 기술의 잠재력 이전에 훨씬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인간의 감독 그리고 검증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술 자체의 가능성은 가능성이고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주 신중한 접근하고 철저한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번 사건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시사점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의료 AI의 신뢰성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훨씬 더 엄격한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고요. 네, 검증 강화. 둘째는 AI 할루시네이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AI가 자신의 불확실성을 좀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만들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명성 중요하죠. 네. 셋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자동화 편향을 막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인간 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의료 AI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그리고 기업의 책임성, 안전기준 이런 것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 이런 고민이 깊어지네요. 또 앞으로 여러분께서 접하게 될 다양한 AI 기반 건강 정보들을 어떤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할지 이것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